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1주년 신흥리 해갖고 이것도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 근데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감정 가격이 1억 3,500에 시작해서 6,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토지는 얼마에? 보면 261평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보면 1억 3,500에 시작이 돼갖고 6,600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경매 이런 거 잘 안 들어갈 때거든요. 그럼 여기 1등 하신 분하고 2등 하신 분하고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2등 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와갖고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이거 추천해 준 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써야 될까요?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최저가에다가 100만만 써 그랬거든요. 알았습니다 했더니 2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 1명이 어떤데? 6,700이고 또 한 사람 얼마? 8,700이 8,700 이것도 누구냐면은 우리 수강생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수강생 둘이서 가서 붙어갖고 6,700씩 8,700 때 2천만 원을 더 쓴 겁니다. 그래도 1억 3,600짜리가 8,700을 썼어도 가격이 한 5천만 원을 싸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게끔 되면 지금은 제가 이런 걸 골라주면은 이게 지금 보면 9천만 원 넘어가야지 낙찰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갖고 아무도 어떤다? 안 들어갈 때인데 한 분이 어떤다? 지는 거죠.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보면은 땅이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보면 집이 여기 한 채가 있고 여기 현황 도로가 있어서 이 현황 도로 집이 한 채 쓰고 집이 또 한 채가 있어서 이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다? 전체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리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아니,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니까 제가 알았다. 이제 이때만 해도 우리 수강생들한테가 이런 실전 강의를 못했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처리해주러 다녔었어요. 이때만 해도. 낙찰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이 집에를 갔습니다. 이 집에를 이제 갔거든요. 가갖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걸 가가지고 여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고등학생 되신 정도쯤 되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른 계시나?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남자가 한 50대 초반 정도쯤 되는 남자가 어떤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미 그분은 이 땅이 경매를 나올 때로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잠깐 좀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더라고.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래갖고 그러시다 해갖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참 내가 속이 상한데 말이야.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앞에서 여기서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 식구들이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매를 당했다는 것을
드리기 싫은서 그런지 나보고 나가자더니 나왔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고 얘기하기 전에 얘가 먼저 얘기했지만 이 땅이 전부 다가 자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좀 걸려갖고 몇 년 동안 일을 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어떤다? 경매로 날아가게끔 됐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암을 완치를 해서 지금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요 땅이 되거든요. 요만큼. 요 땅은 내가 다시 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샀을 때에 저도 여기 있는 집과 이 집 있는 거를 이 집한테 팔으려고 그랬죠. 저도 이거 팔으려고 한 거지 뭐 이걸 내가 안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집이 있는데 집에 가서 봤을 때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은 99%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번에 이게 뭐야 그 주문실에 있는 땅도 올라가는 거고 이게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봤을 때 초등학교 애들이 둘이 그 마당에서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가니까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저건 협상이 될 거라고 해갖고 추천을 했는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 못 들어가는데 뭐 얘기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 치고에 따라 협상 안 한 집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사신다면 당연히 제가 건물 주인한테 팔지 왜 저한테 팔겠습니까? 그리고 건물 주인이 사신다면 가격도 감정 가격에서 10%를 어떤다?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해서 이 병을 고쳐서 일을 시작했긴 했지만은 이걸로 일시불로 주고 살 돈은 없습니다. 조금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텐데 그 대신에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괜히 날짜 땡겨서 얘기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제가 거기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쩐다? 이분이 인사를 하는데 이 길에서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했던 이 집 주인이 아, 이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이거 저기 내 이 건물 땅 내가 다시 사게끔 한다니까 내게 사게끔 해주신다 그랬고 건물도 어떤데 10% 땅도 싸게 준다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있는 거야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리래. 그래 그러더니 여기다가 자전거를 탁 세워놓고 오더니 저한테 악수를 탁 쳐가면서 아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여기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온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 땅도 이 건물 주인한테 제가 팔게끔 해드리고 여기 있는 도로도 이 건물과 이 건물 주인에게 이 도로도 들은다 팔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장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문제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가격이
인당 한 50만 원 정도 가더구만요. 근데 제가 10% 깎아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45만 원씩의 평당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 가격에 사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계약을 하러 내려올 테니까 이장님께서 협상을 좀 해줘서 얘기가 다 됐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장님께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장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 바라보니 이쪽을 방향을 가리키면서, 야, 저 집 있지 않습니까? 저 집. 저 집이 작년에 서울에 살던 사람이 땅을 사갖고 내려서 저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집입니다. 여기 땅 50만 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헛소문이고, 땅 작년에 서울 사람이 살 때 4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얼마를 주고 샀죠? 아까? 261평에 8,600 주고 샀으면 얼마 주고 샀죠? 30 몇만 원 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40만 원을 이제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40만 원에 내가 한다고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주신다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이장한테도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40만 원씩 주고 사는 걸로 얘기가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 됐으니까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계약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계약을 하려면 평수가 몇 평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있죠? 측량서가 있죠? 지적공사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측량을 시킨 거예요. 측량을 시켜서 여기 기억이 어떤다? 몇 평? 여기 면적이 나오죠? 니은이 몇 평? 디귿이 몇 평? 일단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평수가 나와야지 45만 원씩의 계약이 하는 것이 어떤다? 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 평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다? 측량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어떤다? 이 측량을 하고 나서 평수대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받으면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등기를 넘겨주려면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량도, 현황 측량도 하고 분할도 해갖고 넘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우리 수강자한테 얘기했죠. 이거 측량을 해갖고 평수를 알아내야지 계약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기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알아서 신청해 줄게 하고, 얘가 이 뭐야 그 여기 이제 토목 설계 사무소 이제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토목 설계 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적공사에 바로 가는 겁니다. 지적공사에 바로 가는데, 이제 바로 가기 전에 이제 그 평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 현황 측량을 좀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분할을 하려면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 평수만 먼저 가르쳐 달라. 그 평수를 가르쳐줘서 이제 왔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제 하는데 이제 200만 원인가 이제 달라고, 여기 이제 200 몇십 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200만 원 너무 비싸다. 조금 깎자 했더니 50만 원만 깎자 했더니 50만 원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들고 잘라서 다 모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만 원씩 주는 걸로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수강자한테다가 40만 원씩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계약을 하는 건 좋은 40만 원씩 팔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200만 원이 150만 원이 이게 들어갔으니까 150만 원을 그 땅 사는 사람한테다가 어떤다? 그 얹혀달라 이런 얘기야. 사실 땅을 파는 사람이 잘라서 팔아야 돼. 그거를 측량하는 비용을 얹혀야 돼. 그런데 그 수강자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또 그 안 된다고 얘기해 못해. 못했지. 이게. 그건 정부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여기 측량하는 걸로 빼놓고 여기 몇 평이니까 평당 얼마니까 당신 얼마고 당신 얼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평수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200 내가 이제 200이 다 들어갔다고 얘기했지. 200 들어갔으니까 여 위에 있는 사람하고 여 밑에 있는 사람하고 된다. 거기 평수에다가 100만 원씩 더 넣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아, 그건 파는 사람이 잘라서 하는 것이지 사는 사람이 그 가격을 묻는 게 어딨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좀 그 100만 원씩 양보를 해서 그쪽에서 100만 원 내고 내가 100만 원 내고 이쪽에서 50만 원 50만 원씩 내고 우리가 100만 원 내겠다. 그럼 우리 이제 150만 원 들어갔는데 이제 한쪽으로는 50만 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 내겠다 이런 얘기야. 나도 성질이 나더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오늘 계약했던 거는 없던 일로 하고 그럼 정식으로 이게 철거 소송을 낼 테니까 철거 소송하고 지료를 내라고. 이게 작지만 이 당시에도 철거 소송하고 지료 소송하고 갔으면은 빨리 합의가 되는데 철거 소송과 지료 소송하고 안 가기 때문에 어떤다? 50만 원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 나도 성질이 나가고 그러면 안 하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이제 해갖고 손으로 가방에 가져갔던 걸 다 담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장이야. 이장이.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집하고 요 집 주인이 있죠. 이 집하고 이 집 주인. 당신이 50만 원씩 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 여기가 이게 진입도로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집은 지금 맹지인 거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이 도로를 2배를 주고 달라고 그래도 주고 사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있는 건물이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은 수건이던 맹지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도로를 팔지 않아도 이 막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장이 팔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40만 원 그대로 팔겠다고 했는데 이 두 집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장이 잠깐 하고 윗사람 내려두고 두 사람 보고 당신은 50만 원, 당신 50만 원 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여자가 우리는 사실은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얘기했죠. 내가 언제 이 측량하는 걸 내가 도로를 내가 찍었냐.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건축법상 도로 넓이만큼 찍은 거 아니냐. 근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100만 원을 이 두 사람한테 뛰어넘기는 거야 이제. 뛰어넘기고 나서 이제 계약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평수대로서 계약을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잔금을 줄 때는 분할이 돼가지고 등기 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은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그 번지수 갖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 번지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면적도 안 나오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측량서부터 먼저 해갖고
면적이 나와야지 계약을 하고 그 면적이 나온 걸 갖고 분할을 해야지 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해갖고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분할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 땅과 이 땅 주인을 어떻게 한다? 분할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측량하는 데다가 분할해라. 이제 분할해라. 했어요. 근데 알았으면 분할하겠습니다. 하더니 한 3일 있다가 측량한 대로 분할하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분할하고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150만 했던 거거든. 교수님 분할 못합니다. 왜 그랬더니 분할이 안 해준대요. 내가 가서 해준다 그랬는데 내가 가서 물어본 건 난 어떻게 물어봤냐면 건축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건축가 가서 이렇게 잘랐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져야지 잘라주지 맞지 않으면 안 잘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그 건축가 담당자가 요거를 보더니 나를 보고 요 건물이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 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벽이 없고 요것만이면 용적률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다? 요 건비료가 용적을 넘어가는 걸 알고 자료기를 다 됐는데 못 잡아내는 거야. 그래? 알았어. 뭐 갈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나 이제 같이 여기 뭐야? 토목설계사로 갔죠. 안 잘라준다는 놈이 누구냐? 가자 그랬더니 갔는데 건축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목이 이게 뭐였죠? 전이었죠. 지목이 대지였나? 네, 대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토지를 분할을 하려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행 허가를 받는 토지 개발가로 이제 도시 계획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안 잘라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는데 왜 안 잘라주십니까? 했더니 법에 토지에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안 잘라주게끔 못 잘라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여기 두 개의 건물이 있나? 무허가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나? 당연히 못 잘라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건물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뭐를 잘라라?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를 내는 게, 이거 여기 보면 이거 두 집이 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잘라달라는 건데 이걸 왜 무허가 건물을 따지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도로를 낸다고 해야지 왜 이걸 기한 토지 분할을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그러더라. 도로를 내면 됩니다. 내가 이제 토목설계사 소재에 맞잖아. 내가 그래. 그렇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아니, 이걸 다루는 걸 토목설계사장이 나를 가르쳐줘야 돼. 내가 토목설계사를 가르쳐줘야 돼. 네? 토목설계사가 더 전문가니까 그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공무원 동사까지 되니까. 그거 들어간다? 자르는 거 잘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야 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주민등록하고 이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더니 먼저 우리가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에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 계약서에 줄서가 다 나와 있잖아. 그걸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번지수를 가르쳐주고 해갖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어. 토지 분할로. 그 내가 이제 토목설계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개발행위 허가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개발행위 허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개발해라는 얘기죠. 네? 도로인데 개발하라는 얘기죠. 아니, 개발행위 허가 났다는 뜻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계약금 50만 원 쓰고 잔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돈 달라? 돈 달라는 얘기지. 지금 뭐 돈 받기 위해서 일한 거지. 지금 그 서비스인 거야? 개발행위 허가 났습니다. 그거 듣나? 돈 달라는 얘기지. 내가 갔더니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그 증서가 있어요. 이렇게 증이 있어. 이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그 개발해야 된다는 저기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을 내가 저기 뭐야 그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토목소리에서 한번 한 얘기가 여기 저기 이걸 가지고 가서 요 뒤로 돌아가시면 보증보험증권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내시면은 아마 15,000원 달라는데 15,000원 내시면은 그 보증보험증권 끊어주면 보증보험증권 끊은 걸 가지고 요 표하고 같이 갔다가 도시개발가에 가면은 허가증을 내줍니다. 그걸 받아 갖고 오시면 그걸 갖고 제가 이제 분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같아, 하는 얘기가. 그런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줄 거예요, 아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건물 주인 이름으로 지금 개발행 허가를 냈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아서 한번 내가 가볼게 하고 이 주인 이름으로 낸 걸 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증권 가서 보증증권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신분증을 봤더니 그 보증보험증 끊는 거하고 이름이 다르죠. 그랬더니 어이 본인이 아니시네. 그래서 본인이 아닌데 했더니 보증보험회사에서 본인이 아니면 못 끊어드립니다. 못 끊는다 이런 거예요. 알았어. 이행보증이 뭐에 대한 이행보증이죠? 도로를 만들겠다. 만약에 만들지 않고 중단되면은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게끔 내가 봤더니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면 70몇만 원이야. 그리고 준공이 나면 어떡한다?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사실은 보면 현황이 도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번에 와서 서류를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도시개발과 내가 갔죠. 가갖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못 끊었는데 이거 좀 저기 뭐야 좀 그냥 허가증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누가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분이라고. 책임자한테 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못 끊었는데 여기는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공사를 못했을 때 다 완료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인데 이미 도로로 포장이 다 해서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못 지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토지분할 허가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준대. 왜 못 주냐 그랬더니 내가 왜 못 줘요? 이게 저기 뭐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공사 끝났다고 신청하지 왜 공사하겠다고 신청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이거 허가를 낼 때 일단 가보지도 않냐고. 가보지도 않냐. 이거 다 끝났는지도 모르냐 했더니 그런 거 다 끝났다고 신청하지 왜 저기 끝났다 하겠다고 신청했냐. 하겠다고 신청했으니까 그런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없이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나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에. 시장실에 들어갔어요. 시장실에서 시장님 뵈러 왔다 그랬더니 시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와갖고 맞은편에 부시장실이 있더라고요. 맞은편에 부시장실로 갔어요. 부시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계시긴 계시는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면담 중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부시장님을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다 끝이 났는데 이걸 끝난 것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라고 그래서 내가 거리를 따지러 왔다 그랬더니 그 부시장 그 여자 비서가 똑같더만. 그러니까 아무나 들여보지 않으려고 면담 중이라고 그러고 카트하고 무슨 일로 왔냐고 이제 잠잠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얘기가 이런 일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실이 있거든요. 감사한테 얘기하면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감사님 불러드릴 테니까 감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시장 그 비서가 그런다? 바로 전화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한 1분만 되니까 감사라는 사람이 와. 오더니 나한테 들으니 여기 민원이 오셨으니까 같이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방으로 가십시오. 감사님실로 갔죠. 무슨 일이냐 해서 내가 이걸 쭉 얘기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더니 전화했더니 하니까 아까 그 밑에서 나오고 다쳤던 그놈이 이제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감사라는 사람이 잘하더라고. 자, 먼저 민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한테다가 민원님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십시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답변하세요. 그러면서 날 보고 예, 답변하는데 얘기 끊지 마십시오.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나 그냥 똑같은 얘기야. 나는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고 공사가 끝났으면은 그놈이 똑같이 끝났다고 신청하지 왜 저기 뭐야 한다고 신청한 얘기. 그러니까 소유서를 끝났다고 신청하는 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보고 그 얘기 똑같이 하고 나는데 나보고 다시 할 얘기 반문에서 할 얘기 있네 이거야. 내가 감사한테 얘기했죠. 자 여기 서류 보시면 340 얼마로 나오죠? 주민등록이 340 얼마로 나가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거 제가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는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당사자가 와야지 15,000원 그리고 당사자가 와야지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어준다 그랬는데 이 당사자 4년생 당사자가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으려면 앰뷸런스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해달라는 건데 하고 내가 다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라는 사람이 물어보더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인이 와야지만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사람이 뭐 이게 그랬나 봐. 15,000원입니다. 갑자기 그 담당 그 놈이 나한테 떠드는 놈이 아이 진작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15,000원 안 낸다고 그냥 그렇게 우기는 줄 알았지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내려갑시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갔더니 무슨 너희라고 해서 7,000원짜리 하나 내려오더라고 내고 왔어요. 내고 왔더니 개발의 허가한 거를 되게 주더라고. 그 허가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목 설계서를 준 거예요. 그럼 그 토목 설계서 하면서 개발의 허가를 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지적공사에다 갖다 주면은 자르는 거는 지적공사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르는 거는 그 필수대로 그렇게 해서 분할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날 보고 그걸 갖다 줬더니 그 토목설계사 소장이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 이거 허가증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다른 사람인지 알으니까. 그랬는데 그랬더니 와, 이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 토목설계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행보증보험 안 끊어다 주고 이거 받아오는 거 내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거 내가 무엇을 싸웠다 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알았으니까 가서 어떤다? 지적공사에 가서 신청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교수님 지적공사에다 신청해놔 가지고 그런다?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저기 보면 여기 보면 한 대로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면서 어떤다? 번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번지수가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마저 쓰면서 등기 이전할 수 있게끔 해서 당근 넣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그 번지수와 면적을 계약서를 쓰면서 넘겨주고 어떻게 한다? 8, 9, 1은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분할을 할 때요. 토목 설계자에서 우선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분할은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분할했는데 그 지적공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측량해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설 측량에다가 맡겨가지고 평수가 몇 평이고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된다는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 허가가 나면 그걸 갖다가 어디다 지적공사에다 갖다 주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박으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처음서부터 내 땅이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주십시오 하고 그 지적공사에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뭐 면적 가지고 먼저 계약이 돼 있잖아요. 면적도 모르면서 무슨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설 측량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이게 저기 뭐 우리 저기 뭐 여기는 200 몇십 평에 200만 원 달라고 내가 150만 원을 깎았는데 그쪽에는 지금 600 몇 평이잖아요. 그러니까 300 인가 달라고 그러니까 300은 그냥 200이 기본인데 그래 했냐 그래갖고 200 기본으로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손 사장님도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면적이 지금 나온 거 내가 두면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갖고 면적 갖고 계약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지고 넣어서 개발행 허가가 토지 분할하는데 허가가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적거리다 갖다 주면 잘라주는. 종이는 잘라준 다음에 등기를 네? 잡는 다음에 등기가 하려고 나서 번지수가 나와야지 등기 이전을 해줄 수가 있죠.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안리 여기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이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물 어떤다? 매각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게끔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는 지목이 돼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가 김향이라고 돼 있고 김양희가 돼 있고 건물은 누가 있냐면 그러면 김양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김양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김양희로 돼 있는 거고 토지도 어떻게 한다? 김양희에서 어떻게 한다? 대위 상속을 시킨 거예요. 즉 제가 이거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김양희잖아요. 김양희라는 분이 42년생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농협에서 신용대출로 한 5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농사를 지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다? 갑자기 어떤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건물과 땅이 전부 다 김향희 씨로 돼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상속자한테 4명에게 어떤다? 상속을 시킨 거예요. 대위 상속이라고 그러죠. 상속을 시켜놓고 여기 보면 4명이 있죠. 4명이 보면 김순애, 김중업이, 김종환이, 김중철이 해갖고
66년생부터 67년생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을 대리 상속을 시켜놓고, 니네들이 상속을 했으니까, 무엇도 상속을 해라? 빚도 상속을 해라. 그래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된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 김중택인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뭐 서울 양천구 살죠. 이 사람 하나는 자기에 대한 것을 돈을 갚았고, 나머지 이 네, 세 명은 어떻게 한다? 갚질 않다 보니까, 토지는 4분의 3이 나왔고, 건물은 매각되고,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이 어떻게 한다? 매각 제외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보면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 4,300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800까지 떨어졌죠? 4,400, 1,800까지 떨어졌길래 돈이 지금 보면 법정시장권이 있어도 저는 이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 법정시장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특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법정시장권 있는 건물을 처음 제가 추천해갖고 입찰 들어가게 한 건데, 뭐냐면은, 대위 상속을 시켜갖고 빚을 받을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셋이서 8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한 250만 원 꼴이죠. 그러면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300에서 500 들어가죠. 그러면 개인당 250만 원을 못 내는 사람이 법정시장권 주장해 못해. 그런 생각으로 가고 법정시장권 있어도 입찰 들어가자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이때 추천 물건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한 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경매를 전문으로 하신다는 분이 한 분이 좀 빨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거 입찰 들어가, 이거 돈 버는 거야. 이제 우리 입찰 들어가 그랬더니,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는 4분의 3 지분이죠. 법정상권은 있죠. 그리고 건물 매각 제외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나가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추천 물건의 회장님이 들어오시다가 나는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 싫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무슨 물건인데 그래? 난 물건 지금 보지도 않고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을 적극 추천하고 싫다고 하니까 돈은 내가 낼게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들어가시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뒤처리는 이 교수님이 다 해주는 조건도 돈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입찰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이 교수님이 뒤처리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날고 하는 얘기가, 저는 여태까지 경매로 해서 수익을 많이 번 사람이 있고 경매를 몇 년 동안 해갖고 수십 건은 했습니다. 근데 이득하고 떨어지고 오면은 완전히 김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면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이 그 정도 좋다고 추천하시는 거니까 먼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그럼 그대로 하고, 먼저 가격이 얼마죠? 1,800까지 떨지 먼저 가격이 얼마죠? 2,200이죠? 더 들었나? 2,300 주고 들어갔어요. 먼저 가격보다 들었나? 한 5, 60만 원 더 썼어요. 그들이 단독응찰 들어가. 제가 다 해주기로 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는 대지지만 요거 두 필지는 전이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야 되죠. 낙찰을 받고 바로 된다? 농지증 하나 갔습니다. 농지증을 해달라고 갔더니
그 담당자 금요일 날인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에는 내가 못 오고 내가 이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하루 빨리 목요일 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그럼 저 같이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나하고 같이 어쨌다 현장을 가고 온 거예요. 바로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두 필지는 한 필지는 대지니까 건물 있는 건 상관없고 나머지 두 필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깨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야. 깻잎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아무 상관없네. 3일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없더라도 농지좀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갔을 때 이 집이 분명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농지증 들어갔더니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은 화물차가 한 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여기 화물차.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 비어 있는 걸로 봤는데 비어 있지 않고 거주자가 있다 그러면 말이야. 나는 분명히 빈 걸로 보고 왔는데 거주자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그 농지증을 해놓고 거주자가 있다는 게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뚫고 가다가 여기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웬 영감님이 문 안 잠궈놨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 밀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웬 영감님이 여기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더니 여기 안방 있는데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다가 어떻게 왔어?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왔어? 그러는데 내가 이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영감님 이거 언제부터 살고 계세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나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해갖고 여기 건물 주인한테 내가 30만 원 내주고 나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뭐예요? 저 이거 땅 낙찰받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됐더니 나가라고? 나 30만 원 내가 죽을 때까지 살기로 했는데 누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산에 있는 사람하고 했지. 오산에 있는 사람이 보게끔 되면 오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이 김중환인가 되죠. 이거 보면 64년생이죠. 이 사람이 제일 크고 오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떤다? 관리를 하고 있어갖고 이 노인네한테 30만 원 받고 어떤다?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BJ 안에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비켜줄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자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경매를 집어넣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건물을 낙찰받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낡은 집이 있을 때에 건물 매각 계획으로 나와 있으면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낡은 집에 거주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다는 건 인도명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낙찰받지 못하고 땅만 받은 경우에 거주자가 있다 그러면 그 거주자 몇백만 원 죄 지내버리고 그냥 못 내버립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놓고 왔는데 사실 속으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땅은 4분의 3은 샀죠. 4분의 1은 못 샀죠. 그 4분의 1을 누가 있죠? 누가 갖고 있죠? 여기 보면 김중환인가 갖고 있죠? 여기요. 이렇게 김중덕인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면서 바로 양천동으로 들어간다? 바로 가고 제일 먼저 뭐냐면 먼저 어디 갔냐면 여기에 오산부터 먼저 갔습니다. 올라오면서. 왜냐면은 법정 지향권이 있는데 지금 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정 지향권을 주장하면서 어떤다? 월세 받는 걸 주고 버티면은 이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오산에 있는 이 사람이, 김중환이라는 사람이 법정 시한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나? 오산에 이 집을 먼저 부여해서 올라가서 갔더니 이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랬나? 붙여놨습니다. 뭐를 붙여놨냐면 수암리 토지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붙여놓고 서울 거진다 와서 한 7시쯤 넘어가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술이 아주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입니다. 아, 여보세요? 수암리 낙찰받은 사람이라고요? 낙찰 받았으면은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오산을 왜 갔다 그랬죠? 거주자 확인하려고 간 거죠. 그 사람한테. 법정시한권이 있는데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알아보러 갔죠. 갔더니 전화 왔더니 뭐라고 그랬죠?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를 걸어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땅만 낙찰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건물을 낙찰을 안 받았다는 건 모르고 건물도 땅도 다 받은 줄 알고 땅도 4분의 3만 받았는데 땅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떤 내가 확인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한다?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역주가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깨고 나면은 전화 통화하도록 하죠. 어떻나? 전화를 끄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김중완인가? 덕인가? 김중덕인가? 이 사람만 만나서 해결하면 땅을 판다고 하면은 땅을 사면 되고 안 판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떡한다? 가서 만나봐야 되다 보니까 김중덕 씨 집에 가니까 저녁 한 8시쯤 된 거예요. 8시쯤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내가 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줘 안 열어줘? 그럼 안 방구하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계를 했죠. 할 수 없이 제가 여자분을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저기 뭐야 여자분이라고 해봐 내 옆에 여자분이라고 해봐야 내일 열심히 도와주는 우리 김사님이죠. 김사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파느냐고 물어보고 팔겠냐고 물어보고 팔겠다고만 하면은 전화번호만 저거까지만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 전화 없던다?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30분 있다가 우리 김 이사가 나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고 배를 눌렀더니 문 열고 어떤 남자가 나와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수암리 땅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이쁜 여자가 들어가도 되냐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래. 들어가겠죠. 우리 최 사장 같으면 들어올 소리 안 해? 우리 손 사장 같으면 어떤 이쁜 여자가 와서 손 사장 집에 와서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 아니, 내가 가서 내가 가서 문 열면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보면 그 찾아가는 것도 그런 것도 된다? 그러한 그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마침 두 부부가 저녁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끝이 남은 얘기를 좀 하시다 해갖고 조금 한 10분 끝나고 났더니 저녁 먹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십시오. 그러길래 우리가 땅을 지분을 4분의 3을 샀습니다. 샀는데 나머지 땅 4분의 1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부가 같이 있었죠. 그럼 이 땅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정 땅이야, 시집 땅이야? 시집 때문이죠. 시집 땅인데 돈이 생겼어, 물어줬어. 돈이 생기는 거죠. 먼저 물어줬잖아. 물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만 경로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엉켜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엉켜져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별로예요. 별로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한다고도 얘기하기 전에 여자가 먼저 예, 그거요. 우리 그 땅 필요 없어요. 팔을 거예요. 내가 판다고만 얘기하면 전화번호만 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서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을 해서 든다?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든다? 우리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 남편 전화번호를 든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서로 통화해서 다시 만나서 가격을 얘기하는 걸로 하십시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부인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할 때는 핸드폰 못 가져가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남편이 전화를 안 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더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를 2개를 어떤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판단의 의지가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땅을 마저 3분의 1을 마저 사고 그 다음에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쳐주지 하면 제3자인데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야지 특수 경매에 입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뒷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또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 뒷얘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마저 계속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먼저 거기 가서 어떤다? 전화번호를 어떤다? 저거 갖고 나온 것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